양필승입니다. 저는 메일랩 CEO입니다. 미국 UCLA에서 중국사 박사를 취득한 후 건국대학교에서 20여 년간, 그리고 수니코리아 중국 칭화대학에서 가르쳤고, 한 20여 년 전에 창업을 하여 지금은 큰 기업 집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모두 생성형 AI 내 브레인은 원리 알면 정말 쉬워 첫째 인간 밑부채 둘째 실시 셋째 지속학습 세 가지 뜻번인 원리 알면 쉬워 생성형 AI 쉽다 쉬워 AI 쉽다 쉬워 쉬워 메일랩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떤 생성형 AI를 사용할 것인가, 특히 2025년 금년에 상당히 AI 시장은 일종의 삼국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그래서 소비자인 저희들에게는, 사용자인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호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GPT, 그록, 딥시크, 한번 제가 직접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잘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GPT, 그록, 딥시크 셋 다 한마디로 저는 기능은 이제 비슷하게 됐습니다. 멀티턴 대화, 코딩, 번역, 요약, 창작, 웬만한 건 다 잘합니다. 예전엔 GPT만 압도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록, 딥시크도 충분히 따라왔습니다. 특히 딥시크는 중국 내에서 GPT-4와 대등하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세 모듈 모두 서로를 모방하며 진화 중이에요. GPT가 이미지 인식을 넣으면 그록도 넣고, 그 다음에 딥시크도 바로 반영합니다. 결론은 기능만 보면 거의 비슷하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엔 데이터의 최신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GPT가 좀 데이터가 오래됐다라는 인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썼습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생성형 AI,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은 것이라고 봐도 다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2025년 현재, 그룹은 2024년 말까지, 딥시크도 2024 중반까지, GPT도 2024년 하반기까지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최신성,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말하죠. 거의 차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더 최신인지, 누가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느냐가 그 최신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용자의 평가가 바로 기술 안정성에 있는데, 이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록3는 테슬라의 도조, 일본 그 도조인데, 슈퍼컴 기반으로 훈련됐다고 해서 저희가 기대가 컸죠. 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평가는 처음에는 그룹이 앞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접속 끊김, 느린 응답, 서버의 잦은 변경, 제가 직접 느끼는 겁니다. 불안정하다는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GPT는요, 2024년 중반까지만 해도 과부하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꽤 안정됐어요. 특히 GPT 플러스 거의 24시간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는 잘 안 써봤습니다. GPT하고 그록이 이렇게 변화하는 사이에 딥시크도 역시 발전이 많았습니다. 저는 별로 많이 쓰지 않지만 저희 중국 직원들은 상당히 좋다. GPT 못지않게 딥시크도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앞으로 저희 평가는 곧 변화할 것이며 그 이유는 서로의 경쟁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GPT가 안정성에서 앞서 있지만 그록은 약간 불안하지만 딥시크는 아직 검증이 덜 끝났지만 곧 시간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낫다 말다 이거는 시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승부가 이른바 이 그룹 GPT 딥시크의 삼국지의 승부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바로 사용자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UX라고도 하죠. 사용자 experience.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뭐 기능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사용자가 얼마만큼 편리하고 사용자의 이익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느냐, 이게 키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가 보다 누가 더 편하고 빠르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세계 최강 생성형 AI 같았던 그룹이 대부분 웹상 자료에 의존하면서 공격적으로 대답하기에 이제는 약간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GPT인 경우는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앱과 인터페이스도 현재는 GPT가 가장 편하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플러그인, 사용자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포함돼서요. 딥시크는 창작 분야에서 꽤 인상적입니다. 문맥 유지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상당히 창작 부분에서 좋습니다. 그록은 여전히 공격적인 응답 스타일이지만 신뢰도 면에서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변화, 그 다음에 이러한 우월성, 그리고 경쟁의 변화, 특히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와 신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 기술 차이예요? 저는 아닙니다. 바로 자본입니다. 이 굉장히 한마디로 하면 돈 문제입니다. 돈이 얼마만큼 투입됐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경험도 좋아지고 기술도 따라옵니다. 자, 우선 GPT가 이렇게 비약적인, 도약적인 발전을 최근에 이룬 것은 결국 오픈 AI사 회사 이름이죠. GPT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30억 달러를 유치했죠. 엄청난 돈입니다. 반면 그록,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슬라의 머스크죠. X 플랫폼, 테슬라, 또 우주로 유명한 민간 우주 업체인 스페이스X. 오히려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점점 이 그록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느낌만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찾아본 팩트를 체크해 보면 그록은 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반면에 GPT는 돈 문제가 더 여유롭게 된 거죠. 한편 딥시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의 도움을 받는 것 같고, 또 제가 중국 전문가로서 보면은 정부의 경제적 도움도 받는 것 같지만 아직은 글로벌 자본과의 연계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딥시크 자체가 가성비, 작은 돈으로 이러한 기술을 만들었다는 자신들의 그 정책이 있기 때문에 자금력에서는 앞서 GPT와 그록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GPT가 이렇게 급부상하는 것은 결국은 기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본. 그래서 자본과 사용자의 확대, 더 나은 피드백, 또 자본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사용자들이 확대돼야지 또 돈을 더 넣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지금 GPT가 누리는 경쟁력의 근원인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경쟁은 경쟁이고, 현재 2025년 4월, 오늘로 보면은 GPT가 좀 앞선 것 같다라는 느낌이지만, 그록의 도전 정신, 특히 머스크의 정말 도전 정신은 저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시크는 독특한 전략이 있습니다. B2B 전략입니다. B2C 전략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곧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거를 쓰는 방법, 혼용해서 쓰는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제 경험에 바탕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떤 AI를 쓰건 편리하시면 우선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금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키입니다. 우리의 결정에, 또는 우리가 이 경쟁을 즐기는 이유입니다. 왜냐? 아직 경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경쟁을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짜를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GPT-5 모두 생성한 AI 뜻밖인 원리 알면 정말 쉬워 첫째 인간기 둘째 실시간 셋째 지속학습 세 가지 뜻밖인 원리 알면 쉬워 생성형 AI 쉬워 AI 쉬워